자, 이제 우리가 재난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데, 드론에 대해서 시스템, 화재 구조 드론 운영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서 소방 쪽에서는 드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토목 쪽에서도 유지관리 쪽에서 교량에다가 이 자이로 센서 같은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 기울임이라든가 극한하중이라든가 비틀림이라든가 이런 극한하중들이 작용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관제 시간에서 연락을 해서 바로 조치가 되는 그러한 그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 성수대교에 8개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또 인명구조 쪽에서 보면 중국의 그 학생 6명이 드론 넷가드를 고안을 했는데 상당히 획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야, 기반한 아이디어나 이게 활성화되면 엄청 인명구조에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 고층 아파트 같은 데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면 에어 풍선, 고압 풍선 해서 밑에다가 설치하는 게 좀 어렵지 않고 고층에서 뛰어내리면 이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렇게 드론이 가가지고 사람을 구조한다면 엄청 활용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 활성화가 지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시설물 이제 진단하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시설물 점검하게 되면 상당히 그 복잡한 유관 검사를 하고 이 송전탑 같은 데 접근이 안 되고 했는데 이런 불절차를 이렇게 설치해서 사람이 밑에 들어가지고 유관으로 검사를 한다거나 또는 옛날에는 설계를 할 때 일일이 점검 통로, 점검 계단 같은 것들을 설치했잖아요. 그 설치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저런 것들을 할 때는 다 불철차 할 때는 교통을 통제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낭비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은 내일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이 엘리오스 드론이 점검하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오스 드론은 탄소망으로 되어 있는 축구공 형태의 드론이 들어가 있어서 충격에 부딪혀도 문제가 없고 부딪혀도 가가지고 접근해서 가까이 촬영이 가능한 거겠죠. 이게. 그래서 이 드론이 내일 가서 이제 촬영할 건데 이와 같이 드론이 하는 시설물이 많아요. 여기 거 보면은 여기에는 열화상 카메라, 여기에는 고해상도 카메라를 달고 있어요. 고해상도 카메라는 정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100m 상공에서 100배 망원이 돼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100배 망원을 확대해보면 밑에 그 교량의 신체 기음이 다 보여요. 그 정도로 정확한 고해상도 카메라인데 고해상도 카메라는 단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열화상 카메라는 고해상도 카메라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봐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산불이 진화됐을 때 산불을 우리가 진화하고 나서 잔불이 남는데 육안으로 가면 잔불 다 정리가 됐다고 보는데 열화상 카메라를 찍게 되면 잔불의 붉은 부분이 표시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잔불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교량 부분을 드론이 찍게 되면 교량 부분에 아이스벌레 위험하잖아요. 근데 드론이 찍으면은 열화상 카메라를 찍으면 저 부분은 얼음이 얼은 부분은 푸른 색깔로 나타나게 되고 기타는 붉은색으로 나타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공지해줘서 아이스벌레에게 피해를 안 입게 할 수 있는 게 이 열화상 카메라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안개 투시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안개 투시 기능을 보면 열화상 카메라와 일반 카메라로 봤을 때 차이점이 왼쪽은 일반 카메라로 봤을 때는 저 안에 있는 연기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열화상 카메라로 봤을 때는 이와 같이 사람의 모습이 형체가 있기 때문에 구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와 같이 열화상 카메라는 특히나 이제 구조할 때 사람이 눈 속에서 하얀 옷을 입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아무리 정밀한 카메라가 그 주변을 관찰을 해도 밝히지 못해요. 근데 열화상 카메라를 찍게 되면 체험 부분 때문에 굵게 나타나면 그 사람을 구조할 수 있고 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또 일반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사용 용도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멀티 스펙트럼, 또 적외선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뭐 이런 카메라를 쓰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타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시설을 안 특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시간상 그렇고,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그 시설물 안전 점검을 법에 의해서, 시특법에 의해서 1종, 2종, 3종 시설물에 대해서 뭐라 하도록 되어 있냐면 법에 정기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히 3종 시설물이 소규모 건축, 또 소규모 옹벽 구조물 같은 것들 3종 시설물을 해야 돼요. 반기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마다 해야 되는데, 저 정기 점검은 유관 점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관 점검은 사람이 해서 유관 점검으로 나타날 수가 있느냐,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3종 시설물은 유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드론이 가장 정확하게 균열이 이게 4인자 균열이다, 이게 수평균열이다, 수직균열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또 드론을 찍었을 때 1mm 균열, 2mm 균열, 이거는 균열이 아니라 머리카락이야,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붙어서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드론으로 유관 점검을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시특법에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시특법에는 시설물 등록한 업체가 이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충북에 시설물 점검 등록해서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개? 67개. 시설물 등록회사가 67개. 67개가. 근데 67개에 전화를 내가 큰데 몇 번 해보니까 드론이 없어요. 드론이 있어도 사용을 안 해요. 왜? 드론의 운용성을 잘 모르고, 또 육안으로 그냥 대충 해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관례적으로. 그런 부분은 드론 운용 전문 회사들이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그럼 시특법에서도 바꿔줘야지, 법을 이제는. 드론을 활용해서 유관 점검을 하라라고 규정에 명시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이나 기술을 앞서가는데 제도가 못 따라가는 그런 예가 지금 시특법이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나서 얼마 전에 분당의 경자교가 붕괴됐잖아요. 붕괴돼가지고 저런 사고가 났는데 뒤에 이제는 뭐 저게 안전진단은 양호했는데 뭐 문제가 있다, 조사해라, 중대처벌법 처벌하라, 이런 얘기나, 또 인천 모두 일꾼을 눈으로 보고 A등급이다. 실제 해보니까 A등급이 아닌데. 그럼 이건 누가 했다 하더라도 저 고가 위에 올라가서 누가 유관으로 이 밑에 부식이나 균열이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다 봐. 그렇다고 해서 저걸 일일이 굴절차를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사고가 났을 때 자꾸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뭔가가 그런 드론이나 이런 걸로 정밀 점검만, 유관 점검이라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바꿔 나가야 되죠. 얼마 전에 저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다 저게 캔틸러버 교량이니까 캔틸러버 교량에 대해서 전수 다 조사해. 이렇게 조사만 하면 되냐고요. 인력과 비용이 없는데. 그리고 또 그것도 유관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도적인 걸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저런 것들을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런 것들을 넘어가고, 이 드론 측량과 현장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뒷시간에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스마트 건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스마트 건설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 부분에 노후화된 이런 공법이라든가 재래식 장비들을 개량을 해서 지금 낙후된 영업이익률이 남지 않는 그러한 그 건설업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영업이익을 보장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스마트 건설이.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이용을 해서 고령화되고 근로시간 단축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고, 또 고질적인 건설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 스마트 건설을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스마트 건설 기술을 로드맵을 2018년도에 세웠어요.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2D 설계를 3D 설계로 간다는 거예요. 2D, 종평면도로 우리가 평면상에서 나타나는 교량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교량이 생겼는지 유추하기가 어렵잖아요. 3D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교량이 완성된 모습이 3D로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것이 3차원 정보 모델로 가고 건설 전 과정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겠다. 이게 정부의 스마트 건설의 핵심이에요. 그 정부는 25년까지 활용 기반을 구축을 하고 2030년서부터는 자동화로 간다는 거예요. 건설 자동화로 전체. 그러면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까지는 BIM, AI 등 건설 자동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BIM이 나오는데 BIM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자동화되는 구체적인 이런 그 계획들을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육성 지원 정책으로 앞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나가겠다 많은 지원 정책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것이 어떤 거냐면 스마트 건설 기술 단계를 정부에서는 건설 생애주기 전 생애주기 과정에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로 나눠서 스마트 건설 계획을 세웠어요. 주 요점이 뭐냐면 2D 설계를 3D 설계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D 설계를 비임 기반의 설계 자동화로 간다. 이 부분이 비임 기반이 뭐냐면 3D 설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3D 설계와 비임이 틀린 건 뭐냐면 3D 설계는 우리가 모델링 해가지고 입체적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근데 비임은 그 모델링된 수치와 메타 정보와 속성 정보와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딩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빌딩의 높이가 얼마다, 또 여기에서 폭은 얼마다, 부피가 얼마다라는 수치적인 개념이 들어간 게 비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3D 모델링이 비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틀린 것은 거기에 숫자 개념, 정보 개념이 다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비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비임을 전면 도입하겠다. 그래서 공공건설 전 과정에 비임을 도입을 할 거예요. 2022년에는 1,000억 원 이상에 대해서 조달청은 지금 비임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26년 또 2028년 이렇게 돼서 2030년도에는 전 과정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비임 설계를 해야 돼요. 건축 설계나 여기 산업 설계나 조경이나 모든 데가.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지금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간 기술자를 배양해야 되잖아요. 600명에서 800명의 전문 인력을 키운다. 근데 정부에서 왜 저렇게 600명, 800명씩을 키워야 되냐면 지금 외국에서 발주를 할 때 비임 설계를 하라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비임 건축에 대한 비임 설계에 대한 아직도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가 메인으로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설계에 서브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경력이 없고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앞으로 세계 경쟁에 있어서는 저런 비임을 영국이나 또는 뭐 이스라엘이나 모든 데서는 비임 설계를 가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걸음마 수준에 멈춰야 되느냐. 저 시장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기술자를 연간 양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한국종합기술에서도 직원들에게 교육비를 지원을 해줘서 학원을 가게 해요. 비임 기술자 양성. 그래서 비임 기술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성과 인센티브 준다. 그리고 또 고과에 반영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종합기술, 도화, 엔지니어도 마찬가지로 아직 이 기술자들이 많이 배출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후배들이나 앞으로 이런 쪽에 근무한다면 설계 BIM의 기술자가 된다는 건 엄청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고 장비 자동화, 시공 단계에서는 장비 자동화를 가겠다. 시공을 할 때는 드론을 통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현장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IoT 기반, IoT는 사물 인터넷이에요. 센서. 그러니까 헬멧에다 갖다가 센서를 부착을 해서 장비에 가게 되면 장비에 있는 센서와 부착을 못하게 압축, 충돌 사고 안 나게 경고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협착사고나 충돌사고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장비는 이제는 자동화가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장비 자동화는 지금은 우리가 포크레인을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장비가 지금 360도 회전해가지고 포크레인이 머신 가이던스라고 해서 이 사면 CQ, 우리가 규준툴을 놓고 규준툴 구배를 안 줘도 도면에 의해 가지고 저절로 이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와요.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데서 하수관을 10% 구배로 200m, 300m를 판단할 때 우리가 그걸 파놓고 엄청 받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 2D 가이던스, 이 머신 장비 같은 것들은 불삭기가 자기가 구배만 주면 구배를 100m, 200m를 10% 구배, 5% 구배를 저절로 하는 그런 장비들이 재래식 장비가 경쟁이 되겠느냐, 그죠? 이런 장비들을 바꿔나가겠다는 거고,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때는 어떻게 하냐, 센서를 이용해서 교량 같은데 그 자이로 센서 같은 것을 설치를 해놓게 되면 교량의 균열이라든가 처짐이라든가 극한화증이 작용됐을 때 관제실로 알려줘서 우리가 조치가 되게끔 이런 센서를 한다는 거고, 드론을 활용해서 시설물 모니터링 해야죠. 유지관리 차원에서 균열이 갔는지 안 갔는지 사람 대신 할 거고, AI 인공지능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하겠다는 게 이 스마트 건설 기술 단계다. 자, 그러면 스마트 건설 기술에 어떤 기술들이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대충 알아야 되겠죠, 그죠? 스마트 건설에 적용되는 기술, 빔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빔은 3D 모델의 시설물의 형상, 속성 정보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 돼서 빔에 대해서는 이따가 뒷시간에서도 이제 우리 차재현 부장이 설명드리겠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보셔야 되고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스마트 건설의 핵심이 되는 게 빔이다. 이러한 빔 설계를 할 때는 전주 혁신도시라든가 그런 프랑크 게리의 건축물 같은 거는 지붕을 휴지를 꾸겨가지고 던져놓은 것 같은 지붕을 구사했고, 카테르 국립박물관은 사막의 장미 모습을 갖다가 국립박물관 지붕을 했어요. 저런 것들은 정형화가 되지 않고 비정형적인 요소를 어떤 2D 평면도에서 그릴 수가 있고 도면이 그죠? 3D 빔 설계로밖에 못 가잖아요. 그런 빔 설계는 앞으로 이런 설계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지만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러리는 CAD에서도 그렇지만 CAD에서 건물을 질 때 라이브러리라서 해서 CAD에서 함에서 저장고에서 계단 끌어다 놓고 난간 끌어다 놓고 슬라브 끌어다 놓고 조립을 하면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재 치수 하나하나 면적이 나오듯이 그건 2D, CAD에서 말하는 거고, 이건 3D에 대한 라이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부에서 2025년까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수교, 사장교, 또 뭐 PCB교, 아치교, 그러면 이런 건 종류별로 넣어놓고 내가 아치교를 하겠다면 아치교를 끌어다 놓으면 아치교 자체 부재 면적이 얼마 들어가고 구조물 치수가 얼마고 이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다가 쉽게 맞춰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게 이게 빔이에요. 그래서 빔 설계에 대해서 설명한 나온 동영상 한번 보시고 하겠습니다. 과거의 직사각형으로 정형화된 건축물과는 다르게 요즘 도시의 풍경은 비정형의 다채로운 형상을 자랑하는데요. 이런 표현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설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는 3차원 디지털 환경에서 구조물을 설계하는 BIM, 즉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기술 덕분인데요. 316개 원형 디스크가 서로 맞물린 카타르 국립박물관 같은 글로벌 랜드마크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타사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BIM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BIM은 단순 입체 설계로의 변화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3차원의 형상 모델 안에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컴퓨터로 3차원 구조물을 모델링하고 이 모델의 각종 설계 정보와 시공 정보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교량이나 건축물을 지을 때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며 소유 물량 산출, 건설 장비 안전성 검토, 공정 관리 등 다방면에 활용됩니다. 즉 BIM은 공사를 더욱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자, 이와 같이 빔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모두 설계에 다 적용이 될 거고,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모델링 된 상태에서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모든 전기 배선이라든가 기계 배선이라든가 상하수 배선 같은 것들을 우리가 도면으로 봤을 때 각각 도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비임 설계를 할 때는 이러한 기계 도면, 배선 도면, 상하수, 이런 전기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3D 도면에 놓는 거기 때문에 이 부재간의 상하수와 이 수소가 이게 뭐가 충돌이 일어나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임 설계가 중요해서 이제 앞으로 저렇게 가는 얘기고, 드론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드론은 이제 계속 뒤에서도 설명을 하지만 드론은 지역 측량하고 3D 매핑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지역 측량을 하게 되면 지금 뭐 장비들이 RTK 장비들이 많이 좋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드론이 100m에서 떠서 측량을 하게 되면 3cm 오차, 150m에서 치게 되면 5cm 오차. 근데 GCP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 기준점에 의해 가지고 측량을 하게 되면 1cm급, 2cm급까지 지금 저게 정확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측량을 영상 측량을 해서 픽스4D나 포토스케일이나 소프트웨어를 읽으면 그것이 프로그램에서 3D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핑이라는 것은 입체화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입체화 시켜준 것을 내가 기준점으로 잡게 되면 토공을 양을 산정해 주는 거예요. 비임 개념이 수치 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매핑을 할 수 있고, 건설 현장의 관리, 플랫폼이라는데 건설 현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면 앞으로는 자, 뭐 보시면 현장의 디지털화, 생산 속의 혁신, 건설 현장의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드론 데이터 솔루션. 정밀하게 기록하고 간편하게 측량하는.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는 현장 연구를 더 효율적이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촬영된 사진을 업로드하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고해상도의 2D 샌드뷰어. 직관적인 흐름 파악이 가능한 CAD 도면 중첩 기능은 현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되어줍니다. 높은 정확도의 측량 기능은 토공 작업을 간편하게 해줍니다. 기본적인 길이, 넓이, 부피 측정은 물론 계획고 대비 토공량을 산출하고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종행 단면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높은 호환성으로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동할 수 있으며 편리한 공유로 인쇄능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를 영상 촬영한 것을 올리게 되면 우리가 일일이 만들어서 분석하고 확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서 우리가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2D나 3D면 뷰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매일매일의 데이터를 측량을 해서 올리면, 클라우드에 올리면, 그럼 우리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레이어에 의해서 6개월, 3개월치 이런 그 작업량들이 여기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매핑을 해가지고 횡단도가 저절로 나와요. 내가 횡단도나 종단도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고, 또 아까 그 측량을 하게 되면 CAD 도면을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저기에다가 우리가 파일 항타를 할 때 파일 항타의 중심점이 제대로 맞았느냐 도면하고 오버레이 해보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고, 또 사면 안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파일 받고 거기에 할 때 파일이 제대로 위치해 했는지를 저거 오버레이를 해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를 하는데, 저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저거를 하려면 현장에서 측량을 내가 해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저걸 분석을 하고 하려면 내 일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나 그거 안 합니다, 안 배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이런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저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설계 도면에서 드론 300만 원밖에 안 가요. 팬텀 뭐 좋은 거 200만 원. 현장에다가 잡아주기 현장 소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론 촬영만 해서 촬영한 영상을 클라우드 포인트에 컴퓨터에서 올려주면 공동으로 사무실에서 보는 거예요. 저 플랫폼에 의해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그럼 담당자가 볼 수 있고 계장이 볼 수 있고 과장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현장에 오늘은 작업 현장이 어떻게 됐는지 또 검측을 해야 되는데 파일 한타를 하는데 검측을 해야 되는데 현장을 안 나가보아도 그 도면하고 오버레이 시켜보면 아 이게 맞는다 틀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 드론 모니터를 통해서 회의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조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담당자는 공무원은 뭐만 하면 돼요? 현장에다가 드론만 니들이 저기 영상 촬영해서 올려 그리고 난 모니터만 보면 되고 단지 우리가 설계에 저 사용료 플랫폼 사용료만 제공해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교육의 목적은 시설물 안전 드론 또 보는 거에 견학하는 것도 지금 이런 플랫폼 사용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워서 이것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현장에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기획하고 분석하고 집행하고 또 예산을 세우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행정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 되겠구나. 그럼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내 업무가 아니겠죠.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들이 저걸 하겠다라고 예산에 올리면 의회에 심의를 하는데 통과가 되겠어요? 저게 도대체 뭔지 플랫폼이 뭔지 드론 측량이 뭔지 개념을 모르는데 설명을 의회에 할 수 있겠어요? 예산 안 세워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진행정할 때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해보자. 이런 선진행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빠른 진행기라는 걸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술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배우셔서 하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내일 이제 시설물 안전점검은 엘리오스 드론이 가서 측량을 시설물 점검하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없고 근접 촬영도 가능하고 뛰어난 전파 송수신 능력으로 인해서 HD급 화질로 비디오 스트리밍을 통해서 비행자와 비행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비행하는 중간에 화질을 직접 보면서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이제 현장에서 저걸 보시기 때문에 엘리오스 드론이라고 하는데 내일 이제 현장에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내일 보실 겁니다. 다음에 이제 VR, AR이 있는데 가상현실, VR은 가상현실,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AR이라는 것은 가상, 현실에다가 가상을 더하는 거예요. 2015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랬을 때 포켓 몬스터 게임이 있었어요. 그때 어린아이들, 어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포켓 몬스터 게임은 뭐냐면 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가다 보면 개울이는 시내에서 피카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피카츄를 잡는 거죠. 그 재미 때문에 막 개울을 넘어가고 교통신호등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에 내가 스마트폰을 내면 여기 피카츄가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에 가상의 콘텐츠가 나타나는 게 이게 증강현실이에요. 근데 증강현실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이 중요한 설계 비밀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정보주시의 위치한 댐 건설 현장.
이곳에 이색적인 드론 기술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제작진에게 포착된 낯선 풍경. 무언가를 쓰고는 공중에 손을 휘두르고 있다. 마치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실례합니다.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가별수거 구조물을 완성을 했는데요. 저게 이제 도면하고 이제 일체되게 이렇게 사면하고 이렇게 제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 이 장치를 통해서 이제 사무실에 설계된 설계도를 가져와 가지고요. 같이 이 현실에다 입혀 보면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장치를 쓰면 저도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한번 써보실래요? 바로 설명해주지 않고 직접 확인해보라며 장치를 건넨다. 과연 이 장치가 어떤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을지 안심반의하며 착용한 제작진 눈앞에 보인 것은 우와! 우와,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여기 뭐 있어요, 여기. 우와. 여기 뭐 있는데, 와. 장치를 착용하니 가상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완성된 댐이 적용된 모습을 실제 상황과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 신기하다. 그런 걸로 눌러보면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네. 이렇게 양쪽에 딱 붙잡고요. 이렇게 늘리고 지렸다 하면은 이게 모델이 들고 돌죠? 네. 위에 있는 걸 이렇게 고사리 끌어다가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시면은 화면도 보이죠? 우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기존에 있는 도면들을 이렇게 3D화 해가지고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은 뭐 이런 것이나 PC나 태블릿이나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3D 도면으로 전환, 실시간으로 현장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넓은 부지의 세밀한 부분까지 3D 도면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옛날에는 힘들었는데요.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갖고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어때는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때 드론이 등장하게 된다. 드론은 3D 도면을 제작 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장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나씩 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구성해서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확인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자동 비행을 시켜보면은 현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사진을 찍어요. 그 사진들을 정합을 시켜서 3D 모델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관찰하고 비교하고 뭐 수량도 산출하고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넓은 부지의 현장을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지 않고 드론이 장소를 다양한 자,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속에서 댐 구조물을 갖다가 만드는데 댐 구조물을 거기에다 입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현실에다가 가상 콘텐츠 댐이라는 걸 만들어서 연결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제 교량이라는 걸 BIM으로 설계한다 했잖아요. 3D로. 3D로 BIM으로 설계하게 되면 그 설계한 것을 이렇게 안경을 쓰면 안경에 오버레이돼서 저 앞에 교량에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AR, 증강현실을 이용한 거죠. 이 AR 증강현실이 아까 설계 BIM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들 많이 써요. 완성된 모습을 먼저 알 수 있는 거예요. 위치를. 그리고 시공해 나갈 때 오버레이에서 설계 도면과 이게 맞게 시공이 되는지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저런 것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센서예요. 사물 인터넷은 센서. 센서로 이제 서로 주고받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센서가 많이 활용이 돼요. 센서. 우리가 이제 복도를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게 되면 불이 켜진다는 거 이거 센서고 또 집에 들어가 보니까 내 몸무게가 70kg가 넘으면 나 체중계 다이어트 70에다 맞춰놨는데 그럼 70kg가 넘으면 내 체중계가 냉장고하고 센서가 안에 서로가 연락을 해가지고 9시 이후에는 나한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센서로 하는데 센서가 지금 가격이 1달러, 2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량 같은 데도 많이 박아서 교량의 센서 종류가 많아요. 자이로 센서, 풍력, 기압 센서 이런 것들을 해서 관제소에서 통합을 해서 구조물을 앉아서 다 관찰하는 거죠. 그런 센서들이 이 IoT라 해서 사물 인터넷이다. IoT 사물 인터넷. 그래서 근로자의 이 헬멧에다 갖다가 센서를 놓으면 장비에 다가가요.
나면 그럼 충돌 가능성에 있어서는 경고음을 울려줘서 사전에 충돌 방지를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러한 센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있는데 쭉 지나가고 MG MC 장비라고 아까 나왔는데 건설 자동화 장비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은 건설 장비가 입력된 도면값에 의해 가지고 저절로 해준다는 이런 거 사람이 수작업을 하지 않고 정확한 기계 도면에 입력된 도면에 의해서 이 가이드가 머신 가이드가 움직여서 정확하게 도면대로 파주는 그런 그 장비들을 지금 쓰고 있고 이러한 장비들에 대해서 잠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이러한 장비들이 지금 정부에서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기업들 이런 데서 저 장비들을 다 만들어서 저것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제 중소건설업체는 저런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임대해 준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끔 제도화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지방에도 저는 경쟁력 있는 저런 장비들이 들어와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효율적인 업무를 해나갈 거 아니냐. 건설업체에서 우리 안 남습니다. 적정공사비 많으세요. 또 저기 뭐 이렇게 아무리 외치지 말고 내부적인 구조조정으로 저러한 건설 기술을 장비라든가 새로운 건설 기술 도입해서 체제를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지금까지 스마트 건설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자 그러면 과연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이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지금 스마트 건설에 적용된 기술도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비임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용도 교량을 비임 설계를 해서 납품을 하라 이렇게 얘기할게요. 설계하면 그러면 엔지니어링에서 지용도하고 교량을 BIM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영동 여기가 신천이다. 그럼 영동 신천에 마을에 아치교를 저거를 헐고 새로운 아치교를 놔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 아홉지시서에 지형도와 교류랑 BIM도 설계하시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처음에 이제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 측량을 해야 되겠죠. 지형도를. 항공 측량은 MK 매트리스 M300, RTK 장비나 라이다 장비 같은 것들을 놓으면 측량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쭉
중복도 얼마로 해가지고 자율비행을 해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측량을 하게 되면 영상 측량 RTK 장비로 한 것은 하나의 점들, 포인트 클라우드 형성이 됐어요. 영상이지만 그 점 하나하나는 수십만 개로 됐는데 각각의 위치, 좌표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픽스코드에서 작업을 하면 3D 매핑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3D 매핑이 생기는데 이 폭이 나오고 높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비임 설계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폭이 얼마고 이러구나. 여기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지형도를 만들어 왔으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시간당 강우량 80mm 시간당을 흘려보자. 그러면 어디까지 오버플러가 될까? 물이 여기까지 넘치는구나. 그러면 촉구는 여기는 얼마면 잡아야 되겠다. 기본 계획상 폭은 하천폭은 얼마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형도를 비문 설계 3D로 함으로써 이런 설계가 나오고 또 이제 이 교량도 비임 설계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빗이라든가 또는 뭐 포토 이렇게 뭐 레빗, 이지로드 마이너스 이런 캐드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브러리에서 교각은 교각 끌어다 놓고 교대는 교대 끌어다 놓고 그리고 부재는 아치교를 갖다 끌어다 놓으면 설계가 되면 이 부재 면적, 콘크리트 면적, 길이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가 완성이 됐죠. 그죠? 그래서 설계가 완성되면 이제 공사 시공 발주를 하게 되면 발주를 하면 시공자가 이제 딱 나오면 자, 공사 감독이 현장 이제 소장이 현장에 나갑니다. 그럼 이 사람 아까 얘기한 AR 장치 이 안경을 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아까 디지털 관제실에서 안경에다가 이 설계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자가 나와서 저 교량 설치 위치에다가 놓고 보면 거기에 오버레이 돼서 교량이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시공이 돼 나가는 과정에 과연 저 시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 AR 글래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런 첨단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다음에 이제 공사 시공 과정에서 시공을 할 때 자 IoT, 사물 인터넷 이 충돌 방지하기 위해서 센서를 나서 가게 되면 장비로부터 협착사고나 충돌사고 방지를 하기 위한 IT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사할 때 덤프 트럭은 AI 인공지능이 번호판을 인식을 해서 인공지능이 번호판을 인식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전에는 우리가 송장 가지고 흙 얼마입니다 나오면 주고 뭐 계속 이렇게 했지만 송장 필요 없이 남발 인식을 하고 이 덤프 트럭에 물량 무게가 있으니까 지나가면 이건 얼마다 물량이 얼마다 그럼 하루하루의 일치를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시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이제 유지 관리를 해야 되겠죠. 유지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지 관리는 드론이 이제 시설물 점검을 쭉 하면서 여기에 기록을 하면서 부식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를 해나가고 이 속성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시설물에 우리가 그 어떤 형상 정보 속성값을 계속 유지 관리 기록을 해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지 관리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과적 차량이 나중에 여기에 지나간다면 과적 차량 남발을 인식을 해서 과적 차량이 별도로 와서 측량을 안 해도 무게에 의해서 과적이 됐다라고 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다 통보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시스템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이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새로운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갑니다. 라는 게 이 정부의 의지예요. 이렇게 가겠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내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배워서 실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이 있고 BIM 설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앞으로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서 여러분들은 행정에서 필요할 때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은 앞서가는 행정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에서 이루어지는데 자치원장에서 오셨다가 글로 가시죠? 다들 모여서 버스로 이동해서 오시면 제가 또 거기에 새로운 기술자들이 오신 분들이 안내를 해서 내일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장비들과 진단하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